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랍어 공부 방법에 관한 영상인데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아랍어 책, 아랍어 통번역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제가 공부를 했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통대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론 통대 입시용으로도 정말 좋은 책이지만 이 책을 학부에서도 공부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랍어 통역, 번역 실력을 늘리기에는 그 기본서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 자체가 아랍어 통번역 대학원 교수님들께서 이 책을 집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지문들이 교수님들께서 선별하신 지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 많고 또 저희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표현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mp3 음성 파일도 여기에 같이 CD로 CD가 아니라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본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시용으로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6월 달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혼자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 학원 수업도 병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7월 달 6, 7, 8 이렇게는 이제 통대 스터디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서 이 책이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책을 이제 같이 스터디 하는 분들이랑 이 책을 스터디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 3회씩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3일은 준비하는 기간이었고 주 3회는 이제 같이 모여서 듣기 연습이나 이제 A, B 통역하는 연습, B, A 통역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 책을 스터디 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그리고 스터디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공부하기 전과 후 통역 실력이 A, B, B, A 통역 실력 그리고 듣기 실력이 엄청 향상됐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꼼꼼히 공부하시면은 정말 통역 실력이 또 듣기 실력이 엄청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제가 공부했던 책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스프링 철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스프링 철을 했고요. 요거는 한 2,000원 정도 하면은 제본하는 곳에서 이렇게 스프링 철을 해주고요. 이게 오래 볼 책이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폈을 때 되게 장시간 보는 책이기도 해서 이렇게 스프링 철을 했고요. 먼저 여기 목차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연필을 좀 보면은 이렇게 정치, 경제, 증시, FTA, 자원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한 주제당 거의 4개에서 3개 또 적게는 2개 정도의 기사문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로 보면은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단어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 부분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바로 이 지문을 보지 않았고 먼저 mp3 파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mp3 파일을 듣고 노트 테이킹을 했었는데요. 제가 노트 테이킹을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제가 노트 테이킹 하고 여기 뭐 한글로 번역을 하고 스터디도 같이 했던 종이들인데요. 요 정도 지금 이 한 권을 끝냈을 때 요 정도 종이 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버리고 놔두고 있었는데요. 얘를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mp3 파일을 처음에 한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5번 정도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고 그냥 mp3 파일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구나 정도로 파악만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들은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다시 들을 때는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들었었어요. 그런데 노트 테이킹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러 색깔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요 검정 색깔 보이시죠? 그래서 검정 색깔로 중요한 부분만 내가 들리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노트 테이킹을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듬성듬성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은색 부분으로 검은색 펜으로 이렇게 처음에 초볼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면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트 테이킹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밖에 적지 않고 내용도 100% 다 흡수하지 못한 노트 테이킹이지만 진짜 시험에서 하는 것처럼 그 노트 테이킹, 부족한 노트 테이킹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만들어서 통역을 해보려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보고 어느 부분이 내가 잘 못 들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인지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때는 또 노트 테이킹을 검은색에 했던 것에 추가로 노트 테이킹을 했고요. 저는 검은색 다음에는 이 초록색 펜을 썼었어요. 그래서 초록색 펜으로 한 번 더 그 검은색 노트 테이킹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은 내용들을 노트 테이킹을 했었어요. mp3 파일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노트 테이킹 가지고 다시 한번 통역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파란색으로 한 번 더 노트 테이킹을 하고 또 통역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빨간색으로는 제가 끝까지 못 들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이라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서 중요하다는 표시, 내가 이 부분을 정말 못 들었다는 표시로 빨간색으로 노트 테이킹을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마으두마라고 이렇게 한글로 놨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 단어를 아예 모르는 단어여가지고 아랍어 스펠링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기 보시면 이라드나라고도 적혀져 있는데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그냥 그대로 적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간색 노트 테이킹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못 들었었는지를 체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이거는 이런 스펠링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었고 그래서 여기도 이런 뜻이었고 여기도 이런 뜻이었구나 해서 제가 했던 노트 테이킹을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뭐였는지 체크를 하고 그거를 책을 보면서 다시 더블 체크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노트 테이킹 실력도 많이 늘었고 듣기 실력도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트 테이킹을 한번 하고 나서 버리지 않고 이제 이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보면서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기호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보면서 제 그 노트 테이킹 기호도 많이 연습을 하고 좀 점점 노트 테이킹 기호들이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노트 테이킹 기호들을. 그래서 노트 테이킹은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보라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을 제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들을 여기 뒤에서 좀 보면서 여기 이런 단어였구나 좀 체크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서 제가 모르는 단어들을 여기에다가 다 체크를 하고 단어를 찾은 후에는 이제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라카를 다 붙였었어요. 내용을 해석하면서 요 모음 보어들을 다 붙였었고요. 다 붙인 건 아니고 격에 맞게 제가 해석을 할 때 이게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또 다른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적인 사항들, 모음 보어들을 붙여주면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선생님께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음 보호를 다 붙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글로 이렇게 타이핑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갔을 때랑 이렇게 정말 완전한 문장으로 번역을 했을 때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가 이렇게 해석을 완전하게 해봤을 때 더 파악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다 해석을 옮겨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해석을 이렇게 쭉 다 적고 나면은 이제 본문 공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다 하시고 나면은 여기에서 좀 좋은 문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A, B 작문 하는데 꼭 써먹어야겠다. 통대 입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 논술 시험이 있는데 그 논술 시험에서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이 문장은 꼭 서두에 아니면 결론에 써봐야겠다라고 하는 좋은 문장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들을 이렇게 체크를 했었어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했었고요. 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한글 문장을 여기 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 문장을 저는 스터디에서 아예 외워가지고 스터디 원들끼리 같이 그 외운 문장을 점검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문장을 외우는 것까지 해서 스터디를 준비하는 공부였고요. 스터디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도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이 본문을 완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스터디를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스터디를 가기 전에는 이렇게 한글 해석을 한 것을 카톡방에 올렸어요. 스터디 하기 전에. 왜냐면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점검해주는 차원에서 해석을 한 것을 이제 카톡방에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주관적인 해석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100% 일치하지는 않아요. 한 단어라고 해도 여러 단어로 똑같은 뜻이지만 좀 다른 단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한글로 해석을 했을 때 더 좋은 표현이겠구나 해서 다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것을 보고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제가 스터디했을 때도 같이 스터디했던 친구가 한국어를 번역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한국어 문장을 굉장히 수려하게 잘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탄하면서 이렇게도 쓰는구나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스터디 가기 전에 준비가 다 끝났고요. 스터디 갈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프린트해서 한 장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 책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이 문장들, 많게는 3개에서 적게는 1개 정도 문장을 외워가지고 이제 다 같이 똑같이 이 지문을 공부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착하면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진 사람부터 문장을 외우고요. 그리고 문장을 외운 것을 이렇게
점검을 해줍니다. 점검을 해줄 때는 엄청 꼼꼼하게 점검을 해줬었어요. 모음 부호를 바르게 말했는지, 단어를 똑바로 썼는지, 책에서는 이 단어를 썼는데 왜 그 단어를 썼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 문장 외우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각자 자기가 해석해 온 그 지문을 가지고 A, B 이 작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통대 입시 시험이나 통역을 할 때도 한글에서 아랍어로 번역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한글을 먼저 보고 작문해 보는,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아랍어로 작문을 해보니까 내가 어느 부분을 좀 소홀하게 공부했는지도 체크가 돼서 좋았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작문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한글을 보고 시간을 쟀어요. 한 지문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시간을 타이머를 재놓고 요거를 보고 이제 작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시간을 재고 작문을 해서 요 정도 작문을 하고 나서 이제 작문을 했던 거를 보고 시간이 끝나면은 책을 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이렇게 작문을 했었는지, 단어가 어디가 틀렸는지 쓰면서도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이 전치사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작문을 끝나고 나서 바로 책을 보고 스스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고요.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고 나서는 이제 이 한국어 이 지문을 보고 바로 이제 문장구역 통역을 하고 상대방이 봐주는 이 A, B 통역 연습을 바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은 요 A, B 지문을 보고 한글 지문을 보고 바로 이제 통역을 했고요. 이 상대방은 그 통역한 거를 듣고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줘서 여기가 틀렸고 여기가 틀리고 여기를 그렇게 말했고 이런 것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줬었어요. 이게 내가 아랍어로 말을 했는데 한국인이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냐 라는 그런 문제가 뭐 다른 AB 통역에서는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공부를 같이 했던 지문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틀렸고 어느 부분에서 문법적으로 틀리게 말하고 어느 부분에서 단어가 좀 이상했고 그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더 정확하게 찝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 문법상이 실수하는 부분을 좀 많이 잘 잡아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인 설명은 끝났던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두서없이 막 말했던 것 같아서 조금 잘 이해를 할 수 있으실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스터디했던 거 요거를 조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검은색 통역하고 그리고 초록색 통역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요렇게까지 갔고요. 그리고 초반부에는 그렇게 한번 색깔별로 이제 색깔별로 노트 테이킹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냥 5번 이렇게 색깔 바꿔가면서 통역을 하고 마지막에 이 빨간 색깔로 통역을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통역을 했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번 노트 테이킹하고 통역하고 통역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펜으로 통역하고 펜별로 통역을 해보시는 연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통역을 했던 연습이고요. 이것도 노트 테이킹이고 요거는 해석을 했던 거고요. 요것도 이렇게.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이 노란 색깔로 동그라미를 해줬던 거는 제가 정말 못 들었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진짜 도저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5번을 들어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노란 펜으로 체크를 해서 이제 나중에 교재에 볼 때 이 부분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핑크 색깔 사인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었던 거는 노트 테이킹 기호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안 보이네? 네, 여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노트 테이킹 기호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노트 테이킹 했던 거를 좀 피드백 해보는 거, 그리고 제가 좀 노트 테이킹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피드백 해보는 것도 적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치사를 꼭 적어라, 노트 테이킹 할 때. 그리고 주어는 동사 옆에, 노트 테이킹에서 동사 옆에 적어라. 그리고 특히 장소나 시간을 잘 적어라 해서 스스로 좀 피드백을 해봤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장문을 했었을 때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체크해놨던 거고, 그리고 네, 여기도 피드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호를 만들었던 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좋은 게 있을까? 그거는 없는 것 같네요. 이거는 정말 더럽게 했네요. 기분이 좀 안 좋았나 봐요, 제가. 네. 아무튼, 여기는 요렇게, 네. 요렇게 노트 테이킹 기호를 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달라바, 요구하다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따 쓰고 V 표시, verb라고 해서 동사 표시를 전 요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다 같은 경우에는 나왔을 때 요렇게 해보자 라고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주다, 묘사하다 같은 경우에는 묘하고 V로 이렇게 하자 라고 스스로 노트 테이킹 기호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네, 요 네모 표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뭘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파란 책을 해석한, 여기는 해석본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해석한 요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마셀라만.